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시사정담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저희들은 주로 정치 시사 문제를 다룹니다만은 오늘은 연예인 얘기를 하나 다룰까 합니다. 네, 연예인 이른바 정우성 씨, 너무나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정우성 씨와 문가비, 모델이죠. 문가비 씨와 혼외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루려 하는 것은 이 혼외자 문제가 저출생 문제와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우성 씨가 그동안 뭐 좀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 해가지고 정치 문제에 관해서도 가끔 발언을 했고, 특히 난민을 수용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아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간의 이 혼외자 문제는 어떻게 해서 터져 나온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문가빈 씨가 지금 35세 인천 출신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정우성은 사실 한국의 대스타이죠. 그렇죠. 뭐 이정재라든가 뭐 이런 쌍벽을 이루는 탑스타인데, 사실은 51세, 그러니까 문가비 씨하고는 16세 차이가 나는데, 2022년도에 한 모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2023년도, 그러니까 교제를 그 이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임신 사실을 이제 문가비 씨가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출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정우성 씨하고는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아마 이제 임신을, 그러니까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관계를 했을 때 사실은, 피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소위 불임 기간이죠. 임신이 안 되는 그 생리 주기를 따져보면, 그런데 생리 주기가 아닌 임신 주기에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문가비 씨가 했는데, 이 출산 사실을 정우성 배우에게는 아마 알리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를 출산한 뒤에, 그것도 22일 날 며칠 안 그렇죠. 되죠.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아기하고 같이 그 출산한 문가비 씨가 올린 사진을 SNS에 공개를 하면서, 그때도 이 친부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했지만 주변에 뭐 축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아이를 위한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말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 본인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소속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친자라는 걸 인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친자 확인은 그러면 된 건가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겁니다. 민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친자라고 하는 부분은 생부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인지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인지, 내가 저 여성이 출산한 아이가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자식이 맞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게 인지라고 보통 합니다. 가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이 했어요. 내 친자가 맞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친생자 소송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제 기간 동안에 사귀었는데 그 여성이 몇 년 후에 나타나서 당신 아들이야, 그리고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줘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첨예하게 관심이 가는 게 뭡니까? 그 당사자 친부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수백억 있다고 하면, 정우성 씨가 지금 뭐 수백억 이상 재산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1,000억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호적에 입적을 하고 친자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가장 최근접한 상속인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자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상속 순위에서 1순위 내지 2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호적을 어디다 올리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가비 씨의 지금 난 아들이 문 씨냐 정 씨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정 씨의 호적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지금 요즘에는 호적법이- 그런 거 예, 없어도 되잖아요. 호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 성씨로 올려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물론 유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성씨가 아버지 성으로 안 올렸을 때 어머니 성씨로 올리면 같은 친척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림들이 굉장히 성균관 유림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호적법이 개정이 돼서 아이를 낳아도 엄마 성씨로 본관이라든가 성씨로 올려도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씨성으로 정우성 씨 성씨로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애당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상속 재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아버지 성씨로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문가비 씨하고 정우성 씨가 협의를 통해서 호적에 입적을 할 때 정씨성으로 입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는 달리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한 두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하고 결혼을 않겠다는 것은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귄 것은 아니다. 아닌 것 같고 지금 일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과거에 뭐 배우 모 씨하고 열애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니고 비연예인 일반이라고 상당히 여성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사귀어왔다는 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진짜 사귀는 여성은 따로 있고 문가비 씨하고는 즐긴 거냐 뭐냐. 일종의 이제 바람일 가능성이 높죠. 왜 예. 그러냐면 그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정우성 씨가 이미 그 연예 매체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됐죠. 지금 정우성 씨는 연예인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사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사귀는 교제하는 여성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언론 예. 보도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성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어떤 그 플레이보이의 그 습성이다, 기질이다, 이제 하는 얘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일부에서 비판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람을 피워서 낳게 되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하지만 예. 그 여성에 대한 무책임자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비난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정우성 하면 영화에서도 뭐 아수라 거기서도 네, 뭐 형사로 나오는데 아주 정의로운 형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서울을 서울에 보면 보면 굉장히 좀 수경사령관으로 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정의로운 수경사령관으로 네. 이렇게 나왔는데 군인 정신을 그 보여주고 뭐 그랬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이 정우성 씨가 아마 수상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아주 개념 있는 연예인, 뭐 일부에서 이제 개념 정의로운 연예인. 네. 그렇게 알려졌고 또 하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갖고 유엔 난민위원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명예사절로 이렇게 임명이 위촉을 될 했죠. 정도로 상당한 그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멘 난민이라든가 아프리카 난민을 제주도에 받자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은 자기 자식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위선 아니냐. 네, 과거에도 뭐 여러 개념 있는 연예인들 청산가리 먹고 죽겠다. 네, 그 뭐 광우병 사태 예, 때 많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뭔가 좀 이중적인 인격, 위선, 조국과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이 있는 것 같고 정유라까지도 크게 한 소리 했더라고요. 난민을 받자더니 아들은 안 받겠다는 거냐.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20대 초년생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힐난을 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사실 정유라 씨 얘기는 뭐 가히 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그 교제를 해서 그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법에 보면요 18세까지는 양육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양육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뭐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당사자가 문가비 씨하고 정우성 씨가 서로 우리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러나 대중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비판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대는 변한다고 했지만 뭐 일부에서 이제 비판하는 아들은 책임을 지지만 그 아들을 출산한 친모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 가정으로서의 그런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본인이 과거에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아이는 2 이상 낳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한 사람이 지금 아들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만 주겠다는 것은 돈으로 때우겠다. 이 얘기냐. 그래서 어떤 이 네티즌은 친부는 양육비만 부담하는 ATM기냐. 뭐 현금 인출기. 그런 얘기까지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정우성 씨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사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추가 되고 이미지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그 어떤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있는 연예인이 이제는 상당히 사생활이 그 문란한 그런 사람으로 이 명예가 상당히 손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혼외자가 낳다가 한다면 큰 사회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랄까,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수용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상황이고,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혼외자가 1,900명이요. 네. 전체 23만 명 중에 지난해 난 아이 중에 4.7%를 차지하고, 결혼을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들이 42.8%에 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혼외자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이 정우성 씨의 이번 사건에서 제기를 하고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그 촉발, 화두를 던진 격이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출생아가 23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가 사실은 3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만여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통계청 조사에 나오고 3만 명 이상의 인구 갭이 나오는 거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망자가 더 3만 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출생자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OECD 국가, 세계 경제협력 개발 기구 중에 가장 저출생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말 그 외국의 석학들이나 교수들이 한국의 인구 소멸,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거든요. 50년 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렇기 아닙니까? 때문에 이 부분, 소위 말하면 그 생산 가용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이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 65세 이상이 이미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가 2명이 나중에 1명을 하다가 이제는 1명이 2명의 노인들을 이 소위 말하면은 그 부양해 줘야 되는 이런 난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을 해서 복지 문제라든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가장 이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거의 혼인 관계에서 낳는 아이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비혼인 관계. 그렇군요. 네. 법적인 지위가. 그래서 비록 비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출생되는 아이나 부모에 대해서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제도권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금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형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론 가학 전쟁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매년 뭐가 줄어듭니까? 군에 들어가는 입영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군 자원이 뭐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초저출산 문제,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코리아, 한국이다. 이 부분을 지금 정우성 씨 사안이 촉발을 하고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우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비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아이를 낳으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 그런 고정관념에서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대부분의 여성이라든가 네. 남성들이 아까 통계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꼭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건 아니다. 아이를 그냥 낳더라도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방송에서 같이 그 예능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던 그 사유리 씨. 사유리 씨. 네. 예. 그분도 지금 그 사실은 수정관으로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어떤 DNA에 관련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이 지금 굉장히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예를 사례로 들었는데, 사실은 이 초저출산 문제가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 꼭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사실은 일부 비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한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법률적인 보완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주는 이런 어떤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시점이다.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우성 이 사건이랄까, 정우성 씨의 이 스캔들이죠. 스캔들이 네.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화두를 던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